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문재인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네요. 이낙연이가 문재인을 예방했고요. 그 뒤에는 박지원의 꼼수가 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지원이 드디어 문재인 꼬리 자르기 시작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낙연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를 지원했습니다. 자, 김무성 조리 김문수라고 말씀드렸고 박지원 조리 이낙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김무성과 이낙연 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낙연이 문재인을 예방했는데 문재인이 환대하고 박장대소하면서 이낙연을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무성과 박지원은 한편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지원한 이낙연은 박지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가끔 박지원이가 이낙연이가 김문수를 지원했다고 해서 겉으로는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 박지원과 김무성이 한편이니까 박지원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맞죠. 박지원의 원수는 실질적으로 친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의 원수는 이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이낙연을 통해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이 한편이요, 김문수와 이낙연이 한편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낙연이 문재인을 예방했는데 문재인이 환대하고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서로 차를 마시면서 반겼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런 내막을 모르니까 박지원의 노름수가 반드시 숨어 있겠죠. 자, 박지원의 노름수는 뭘까요? 좌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낙연이가 김문수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는데 그런 이낙연이가 문재인을 찾아갔습니다. 문재인을 찾아갔는데 환대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이가 누구 편이라는 뜻입니까? 이재명 편이 아니고 김문수 편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무성의 아바타 이준석이가 왜 문재인한테 90도로 절을 하는지 이제 알겠죠. 자, 결국 김무성 아바타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박지원이나 이낙연이나 모두 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낙연이가 김문수를 지원했으니까 김문수를 어떻게 보면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이 배신자를 이렇게 환대하게 맞아준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을 좌파 국민들이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좌파 국민들이 문재인을 버리라고, 문재인은 탈당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것을 노린 것이 바로 박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박지원이가 이제 문재인을 꼬리 자르기 해야지 박지원이가 살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박지원이는 문재인을 꼬리 자르기 시작했다. 문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박지원의 흡사비 노릇만 하다가 노무현이 그렇게 버림받았듯이 박지원한테 이제 문재인도 버림받을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내피셜이고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필 기정이와 하늘이 움직였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 7년 동안 계속 저는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세월호와 이태원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하늘이 도구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슨 도구로 쓰느냐, 바로 김무성과 박지원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재명을 쓸 것이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6, 7년 전부터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인간의 권력 욕심의 희생양일 수도 있는, 즉 세월호와 이태원의 비밀을 무조건 밝혀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과 조국과 임종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수년 전부터 예측했던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월호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미 두 동강을 내서 모든 증거를 없앴다,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이태원 사고의 그 당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당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는 문재인이가 정권 말기에 임명한 사람이 바로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였습니다. 그 이임재는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CCTV를 보면은 산책하듯이 집짐지고 산보하듯이 현장에 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면 각종 좌파 언론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태원으로 가라는 듯이 그렇게 할로윈 축제를 홍보하듯이 해 주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왜 할로윈 축제였을까? 그리고 그들은 가면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언론에서 홍보할 때부터 저는 이미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이미 모두 다 구했다고 언론에 흘러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의 청와대에서도 다 구했다고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구하지 않았고 그 당시 갑판 위에 올라오려고 학생들이 하니까 밑에 내려와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수상하고 의문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왜 좌파 언론들이 앞서서 마치 가라는 듯이 그렇게 홍보를 해 주었을까요? 그런데 영산경찰서는 인력 통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도에서 교통정리만 했고 실질적으로 그 골목거리는 통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의문을 안고 다시 그렇다면 그것이 사고였다면 또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어떤 기획이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세력들이 그것을 일으켰을까 그 의문점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기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그것이 실수라면 몰라도 기획이라면 절대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일으킬 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수라고 하기에는 위의 내용들이 너무나 세월호와 오버랩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의문점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획이다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을 때 과연 어떤 세력이 그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나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세력이 남아있죠. 친노 이재명 세력과 호남 박지원 세력, 이 두 세력, 야당 세력이 과연 누가 그것을 일으켰을까? 자, 그 당시 야당 대표는 이재명이고 이재명도 실제는 대장동 게이트를 막기에도 힘들었습니다. 이 대장동을 누가 터뜨렸습니까? 그 당시도 친노 세력과 호남 박지원 세력이 그렇게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장동 게이트를 터뜨린 것이 바로 우파가 터뜨린 것이 아니고요. 문재인이가 이 낙인을 통해서 대장동을 터뜨려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재명이는 야당 대표입니다만은 계속 대장동 게이트 방어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할 엄두도 못 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이런 기획을 했더라면은 그 당시 대규모로 선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했는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은 마지못해 장애 집회도 한두 번 나가고 말았고 그것을 선동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당시 제가 유튜브를 올리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보면은 이재명은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재명은 오히려 문재인 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태원 사고 장애 집회도 한두 번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당시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추측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친노 세력도 아니면 남는 세력은 하나가 남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왜 문재인이가 임기 말기에 거기다 갖다 꽂았을까요? 이임재는 왜 어슬렁어슬렁 산보듯이 사고 현장에 갔을까요? 그리고 왜 경찰은 인력 관리를 하지 않고 교통정리만 6명이 나와서 했을까요? 그리고 왜 언론들은 할로윈 축제에 가라고 선동을 했을까요? 그 당시도 똑같이 민주당에는 호남 세력이 훨씬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재명에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월호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듯이 이태원으로 누구를 끌어내립니까?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 과연 이재명 친노 세력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박지원 호남 세력이었을까요? 결국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모두 그 수법이 같다는 뜻,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면 국민 분노가 더할 것이고 정부를 흔들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없죠. 자, 악의 세력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기회일 수 있으나 하늘은 그것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7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월호를 보고 하늘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고 하늘은 반드시 이재명을 이용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측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정치 읽기가 예측한 현실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 것일까요? 자, 이재명이가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이태원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재명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해만 교통경찰이 인원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태원 사고는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태원 사고는 감사 중에 있는데 이 감사들이 어물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그 해만 교통경찰이 그 길을 통제하지 않았나라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찍어서 얘기해 줬다는 것은 그것만 알아내면은 그 뒤에는 이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임재 뒤에는 이임재를 용산경찰서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이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하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이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몇 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지원이는 문재인을 꼬리 자르기 시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꼬리 자르고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문재인을 칠 것인가. 이미 제가 수년 전부터 예측해온 대로 이태원 시학으로 문재인을 치고 들어갈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좌파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을 싫어하고 버리게끔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꼬리 자르기 시작했다. 박지원이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문재인을 꼬리 잘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박지원이 이 낙인을 통해서 문재인을 버린다는 것은 문재인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을 배신한 문재인, 즉 노무현과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감옥에 갈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면 문재인 뒤에 또 박지원 조국까지 물고 들어가는 것이고 조국과 그 뒤에 임종석까지 모두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박지원이는 문재인을 꼬리 자르게 할 때 문재인이는 결국 감옥이 아니라 삼배옷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심판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